안녕하세요. 동사도사 최공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이 다수학 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이제 재배하려면 우선 온도 조건, 잘 자라는 조건 이런 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생육 조건은 보통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은 거의 같습니다만 20에서 25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오이가 잘 자라면서 커지고 이렇게 비대 온도인데, 비대 온도가 20에서 23도죠. 그래서 착과가 되고 자라는 때 이제 온도를 한 20에서 23도 이렇게 좀 맞추시면 되겠고, 오이가 이제 10에서 12도 정도 이렇게 온도가 훅 내려가면은 생육 장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이 재배할 때 20에서 25도, 오이 열매가 맺혀가 열리고 커질 때는 20에서 23도로 이제 알아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이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암꽃하고 수꽃이 다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꽃에서 암술 수술이 이렇게 있는데,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암꽃, 수꽃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암꽃이 되느냐 수꽃이 되는 거냐는 온도하고 일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이를 키우실 때 온도하고 일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 온도가 한 15도 정도에서 7시간, 8시간 이런 단일 조건에서 일장이 좀 짧은, 단일이라는 건 해가 길이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7, 8시간 단일 조건에서 암꽃 분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요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이는 단위 결과성이 상당히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면은 계속 오이가 달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도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보면은 덩굴 쪼김병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해결하는, 약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좀 없고요. 전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덩굴쪼김병균에 강한 대목을 선정하셔가지고 접목을 해서 덩굴쪼김병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이 재배를 하실 때 보면 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옛날부터 오이는 물만 잘 줘도 오이 농사 잘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에 물 주실 때는 가급적 오전에 주는 게 좋죠. 물론 한겨울에 지하수를 주실 때 한겨울에 온도가 낮을 때는 오후에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1시 이후에 또 온도가 높고 지온이 어느 정도 유지됐을 때 주는 게 좋고, 그래도 비교적 오전 쪽으로 주시는 게 좋다. 최근에 점적 간수 장치가 많이 발달되어 있게 점적으로 주시는데, 점적으로 주시면 적은 양으로, 기존에 물 주는 양의 절반 정도만 물 줘도 그 정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점적 간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멀칭을 하시는데, 보통 멀칭은 우리가 투명 멀칭이 있고, 배색 멀칭이 있고, 검은 비닐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 멀칭도 있는데, 투명한 멀칭으로 하시는 게 그래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 재배할 때 지온 확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배 관리 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토양 분석을 통해서 비배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표준 12량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표준 12량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비, 미끄럼, 유기질 비료는 보통 한 2톤 정도, 300평균 2톤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시면 되고, 미끄럼으로. 질소인산가리 칼슘 같은 경우는 석회, 질소는 24, 16, 24 이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회 같은 경우는 한 200kg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시는데 석회하고 퇴비 다 미끄럼을 주시는 거 잘 아시죠? 인산도 그렇고 미끄럼을 다 주시면 되고, 인산 같은 경우도 원래 미끄럼으로 주지만 최근에 인산 결핍 같은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용성 인산 성물이 함유되어 있는 연면 12용 이런 비료를 주셔도 되고, 간주용 비료 이런 비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추비로 구름으로 중간중간 수세를 보면서 주는데,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회, 2회, 3회 이렇게 주시는데, 재배 기간에 따라 그 1년 가까이 재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점적 을 통해서 액비 혼입기를 통해서 이렇게 간주용 비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료를 잘 적절하게 생육 상태를 보아가면서 잎을 잘 관찰해서 잎에 우리가 생육 장애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걸 잘 관찰하시면서 부족한 양분을 일반적으로 집어넣는데, 주로 오이 같은 경우에 질소하고 가리만 적정히 시비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붕소 결핍이라든지 칼슘 결핍, 마그네슘 결핍 이런 결핍 증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핍 증상이 나오는 거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간주라든지 연면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상품성이 좋은 오이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이제 시용을 하는데 오이는 긴 기간 동안 이제 수확이 가능한 이런 채소죠. 그래서 지력을 높여주고 장기간 다수확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잘 주셔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 주실 때 너무 값이 싸다고 너무 싼 걸 주시면 안 되고 완전히 이제 발효가 완전히 된 게 부숙이 완전히 된 이런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개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우분 이런 거를 좀 저렴하다고 받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그런 거는 충분히 발효가 된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나중에 가스 장애도 안 생기고 그렇죠. 자, 오이 밥 만들 때 보시면은 하우스 안에는 큰 기계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너무 큰 게 이제 많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너무 큰 기계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땅을 다져지죠. 이게 다져져서 토양 물리성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통기성이 안 좋아지고 통기성이 나빠지면은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땅이 다져지면은 뿌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뿌리 이제 그 발근이 새뿌리 발달이 또 잘 안 되고 토양 속에 우리가 미생물인데 미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이 우리가 밑거름으로 넣어놓은 유기질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지소연가리 뭐 칼슘 이런 거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분해를 해주는데 미생물은 거의가 호기성입니다. 호기성이기 때문에 공기 공급이 안 되면 이게 활동을 못 해가지고 땅 속에 주어진 비료 성분, 양분을 분해가 잘 안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밑에 거름은 많이 넣어놨는데 우리가 오이가 실질적으로 흡수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기계가 들어가서 땅을 다지는 일이 없도록 하우스 안에는 비교적 작은 기계, 좀 가벼운 이런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경운도 하고 로타리 작업도 하고 일항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